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3월 26일 맑았다. 우후와 송일입이 남해로 갔다. 늦게 동원으로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5순을 쏘았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3월 26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부릅니다. 식구 생각. 분홍빛 새털구름 하고운데 학교 나간 우로빠 송아지 타고 저기 오네. 읍내 나가신 아빠는 왜 안 오실까? 엄마는 문만 빼꼼 열고 밥 지을라 내다 보실라. 미류나무 따라서 곧게 난 신장로길 시커먼 자동차가 흙먼지 날리고 달려가네. 군인 가신 오빠는 몸성하신지 아빠는 씻다 말고 먼 산만 바라보시네. 이웃집 분이네는 무슨 잔치 벌렸나. 서울서 학교 댕긴다던 큰언니 오면 단가 뭐. 돈 벌러 간 울언니는 무얼 하는지. 엄마는 괜히 눈물바람, 아빠는 괜히 헛기침만. 겨울 가고 봄 오면 학교도 다시 간다는데 송아지는 왜 판담 그까짓 학교 대순가 뭐. 들판엔 꽃
나도 나가서 뛰어놀까 구구단이나 외울까 말까 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에는 그 우후와 송희립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 우후는 벼슬인데요. 당시 우후는 이몽구 장군입니다. 1583년에 그 묵과급제를 하고 1591년 그러니까 이 일기를 쓴 그 전해에 전라자수영 우후로 이렇게 그 임명되었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충무공 그 이순신 막하에서 활동하였고 옥포해전, 당항포, 율포해전에서 그 전공을 세워서 그 이순신 장군에게 그 신임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송일입 장군도 나오는데 송일입 장군 역시 그 이순신 장군의 핵심 참모인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녹도 만화 정운의 군관으로 그 활동하였고 남해 앞바다에서 이제 활동하였고 그 이순신과 원균이 합동 작전을 벌일 것을 그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대첩, 부산도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네, 오늘 일기는 그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밀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그 읽으면서 문제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꼭지를 읽다가 시간이 그 모자라서 다 못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못 읽었던 부분을 그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부릅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못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좋은 옷 입고 부냐 만난 것 먹고 부냐 아서라 말어라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활짝 깨인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아 다시 못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이 내 청춘. 예,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2025년 7월 17일에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읽을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못 읽은 읽다가 중간에서 끊어진 부분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삶이다라고 하는 단락이고요. 566쪽 마지막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이준석은 이 새로운 특혜 집단이 기득권화된 전통 진보 혹은 좌파의 위선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보면서 청년 세대 중심의 능력주의적 사회 재편을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 공정사회 공약은 청년 창업펀드, 스타트업 규제 완화, 능력 중심 교육 시스템 구축, 직업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주의적 약속으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내놓는다. 이것은 전통 보수가 박정희 정권 이후 추진해온 성장주의 담론을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기획의 일종이다. 성장론은
반페미니즘, 반이주민, 반장애인 능력주의에 기초하여 재구성하려는 이 기획이 20대 남성 투표의 37.2%를 30대 남성 투표의 3위였지만 매우 높은 수준인 25.8%를 끌어들인 주요 득표 요인이 아닐까. 이 기획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표심을 표현하는 20대 여성에게도 권영국보다 높은 10.3%를 30대 여성에게서는 9.3%를 끌어들였다. 21대 대선에서 이 우파 대안은 패배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의 득표를 높게 하면서 패배했다. 이 우파 대안은 형성 중에 있고 그것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고 유동적이다. 분명한 것은 이 흐름이 정광훈, 윤석열로 이어지는 기독교 극우 흐름과 동일시될 수 없고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 흐름은 윤석열식 비상기업에 대해서는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이 흐름에서 이준석과 같은 지도부와 지지 세력이 결코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도 경향이 어떤 방향을 겨냥하고 있건 간에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현존 사회에서의 불안에 의해 이끌리면서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준석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윤석열 지지율과 21대 대선의 김문수 지지율의 차이는 21.8%이다. 이재명 지지율은 36.3%에서 24%로 12.3% 변동한다. 도합 34.1%이다. 이준석 지지율 37.2%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이동해온 표이다. 30대 남성의 경우 그것은 도합 23%로 역시 이준석이 얻은 25.8%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 사실은 이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겪고 있는 불만과 불안을 해결할 방향을 찾고 있고 그 해결의 방향이 무엇인가가 이들의 미래 움직임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다. 비우파적 대안과 비대의적 직접 민주주의 대안의 가능성은 여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삶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부릅니다. 상록수.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네, 이번에는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광장을 밝힌 재헌활력 577쪽을 읽겠습니다. 이 책의 매진말이라고 돼 있고요. 혁명 이후를 사유하기입니다. 혁명 이후를 사유하기. 시진핑의 등장 이전인 2012년까지 미국과 중국은 차이메리카라는 단일한 합성 국명으로 불릴 정도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 2024년 12월 3일의 윤석열 내란은 미국과 중국이 이 국제적 네트워크 관계가 서서히 해체되어 2016년 트럼프 1기 정부의 등장 이후 신냉전이라 불리는 제국주의적 갈등 관계로 빠져들고 2024년 11월 5일 트럼프가 재선되어 2025년 1월 20일 2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사이 시간에 발생했다. 제국적 네트워크 관계가 제국주의적 갈등 관계로 전환했다고 해도 미중 간의 이 갈등은 아직 대립의 형태를 띠는 공생적 갈등이다. 중국이 당 국가 체제 하에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를 시장 지향적 국가 자본주의로 재편한 가운데 축적 위기를 맞은 신자유주의적 서방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권위주의적 통치 기제의 확립을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가 서로를 상호 모방하면서 대립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생적 갈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공통 분모로 국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데 이 점에서 양자는 경쟁적으로 수렴한다. 국가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공히 반민주주의를 통해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국민 다중의 주권, 즉 다중의 구성력인 재원활력을 약탈하는 이 반민주적 권위주의는 중국에서는 디지털 감시 체제로, 미국에서는 사법적, 군사적 감시 체제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은 세계 질서의 이 국가 권위주의적 재편 흐름 속에서
예외주의적 파시즘의 방식으로 사회를 재조직하려는 극우화 추세의 일부였다. 세계적으로 파시즘의 부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법치적 대의주의 회로를 따라 국민 다중의 주권을 합법적으로 위임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사력이건 시민폭동이건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 다중들로부터 주권을 강탈하는 것이었다. 주권을 위임받거나 강탈하는 주요 수단은 싸워야 할 적의 형성을 국민 다중 앞에 설정해 주고 자신을 그 적과 싸우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표적은 나라마다 다르게 설정되었지만 주로 좌파, 여성, 이민, 성소수자, 중국, 다문화 등의 일부가 선정되었다. 표적으로 된 다중은 비정상, 위험 세력, 스파이, 악의 축 등의 이름으로 명명되고 차별되어 주권적 구성 역량을 부정당하고 박탈당했다. 대의주의 회로를 따르는 극우 파시즘 흐름은 주로 유럽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2022년 총선에서 1당에 올랐고 대표 조르지아 멜로니는 총리가 되었다. 프랑스 국민연합은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31.4%의 득표로 1위를 했으며 독일을 위한 대안은 16%를 득표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은 2024년 총선에서 29.2%로 1위를 했고, 포르투갈의 체가는 2024년 총선에서 18.07% 득표하여 의석 50석을 확보했다. 루마니아의 루마니아인 연합동맹의 조르제 시미온은 2025년 대선 1차 투표에서 41% 득표로 1위를 했다. 영국 개혁당도 2025년 2월 여론조사에서 25% 지지율로 집권당인 노동당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들은 반이민, 반EU, 국가 우선주의, 유사 반엘리트주의 등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예외주의적 폭력 회로를 따르는 극우 흐름은 어떤가? 그 흐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일 것이다. 일군의 폭도들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의 의회 인증 1인 이날 국회의사당 무력 점거를 시도했다가 진압되었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대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브라질의 보우소나로는 2022년 10월 대선에서 패하자 극우 지지자들을 동원해 전국의 군 병영 앞 농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군부의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쿠데타를 주문했다.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뒤인 2023년 1월 8일에는 보우소나로를 지지하는 극우 시위대가 수도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난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24년 12월 보우소나로와 그의 측근들이 기소되었다. 독일의 극우 테러 단체인 애국연합은 현재의 공화국 체제를 거부하고 군주제 독일 제국으로 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12월 7일 쿠데타를 모의했다. 여기에는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전직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현직 판사,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독일인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인, 이탈리아인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 경우는 대의주의 흐름과 예외주의 흐름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교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내라는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파시즘 부상의 예외주의적 폭력 흐름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그는 행정부의 국무위원들과 경찰 간부뿐만 아니라 특전사, 소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의 군부 내 장성 세력,
국민의힘이라는 의회 내 수구 세력, 검찰 내의 보수 세력, 그리고 정광훈과 같은 정견의 극우 기독교 포퓰리스트 세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현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청년 내 남성주의 세력을 동원했다. 이 동원에는 극우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가 선동과 행동의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최근의 재판 과정은 사법 세력 일부도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극우 파시즘의 대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것에서 파생된 금융 및 재정 위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반작용이다. 금융 붕괴는 부채 체제를 심화했으며 대규모 실업과 고용 불안정을 가져왔고 주거 불안정을 극단화시켰다. 이 위기는 국가에 대한 거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겨우 봉합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이 아니라 자본을 구제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더 큰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그간 신자유주의와 타협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전 세계에서 부상한 다중의 혁명적 구성력을 직접 민주주의로 제도화하는 일도 외면 방기했기 때문에 위기를 해결할 세력으로 평가되지 못했고 오히려 유사 직접 민주주의 성격의 극우 파시즘이 대안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질적으로 심화시켜 수요 감소와 사회적 불만을 증대시켰으며 이와 연동된 자영업의 매출 저하로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도록 만들었고 대중 적대 정책으로 인한 대중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가 성장률 둔화와 경제 침체 가속이었고 그것의 국민 다중적 표현이 탈매, 고통과 불만 증대였다.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불만은 부분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표출되었지만 촛불행동과 비상행동, 주로는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을 매개로 분출되었다. 그것은 정권의 부패에 대한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과 개혁입법, 노랑봉투법, 차별금지법, 방송법, 간호법, 농업사법 등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 안팎의 저항에 윤석열 정권은 검찰 권력의 자의적 전용과 남용 그리고 거부권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신자유주의 위기의 폭력적 돌파로서의 친위 군사 쿠데타였고 극우 유튜버들이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던 극우 파시즘의 수용이었다. 그것은 이른바 비상대권을 통해 의회 권력을 몰수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 저항을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서 국회의 대의적 국민주권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직접적 국민주권인 기본권을 약탈하여 폭력으로 국민들을 가축화하려는 길이었다. 이것은 국민 다중의 저항적 직접 행동과 대의주의적 법치에 의해 실패했지만 OECD 국가에서 21세기에 처음으로 실행된 군사 쿠데타로 남게 되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부릅니다. 잃어버린 말. 간밤의 바람은 말을 하였고 고궁의 탑도 말을 할미의 패인 눈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여인의 손길은 말을 하였고 거리의 거지도 말을 하였고 죄수의 푸른 옷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잘리운 가로수는 말을 하였고 무너진 돌담도 말을 하였고 빼앗긴 시인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쿠데타를 패퇴시킨 1차적인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왔다. 시민들은 군사력을 사용한 국민 주권 약탈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그것의 부당성과 위헌, 위법성을 규탄하고 단죄를 요구했다. 이에 힘을 얻은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와 탄핵에 나섬으로써 약탈한 국민 주권으로 21세기형 군주정을 구축하려던 윤석열의 시도는 좌초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덕수, 최상목을 주축으로 하여 행정부에서, 권성동, 권영세를 주축으로 하여 국민의힘에서, 심우정을 주축으로 검찰에서, 지기영과 조희대를 주축으로 사법부에서 국민 주권에 대한 부단한 약탈 시도가 즉 연성 내란이 지속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지지 세력은 자신의 위기 극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시민들의 노동력, 활력, 주권을 착취 수탈하려 한다. 시민 다중들은 이에 맞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에 저항하면서 정권 교체를 넘어 내란 종식과 사회태 개혁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나라와 삶의 실제적 주인으로 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빛의 혁명의 바리케이드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 탈출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극우 파시즘과 결합시켜 극단화할 것인가, 대의 민주주의의 기존 문법에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틀 속에서 움직였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김문수 후보 등록은 국민의힘이 극우 파시즘과 대의 민주주의를 절충하는 연성내란의 제도화라는 길을 선택했음을 의미했다. 그 길은 중국, 북한, 좌파, 노동에 대한 혐오에 동성애자 혐오를 섞어 표적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여성과 장애인, 이민자 등의 정체성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중심에 놓았다. 이 차별과 혐오가 나는 대중 분열 효과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빛의 혁명은 예외주의 내라는 촛불 다중의 즉각적인 응전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적구친 촛불 응원봉 집회 및 시위 행진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동혁명을 통해 체제의 동력으로 흡수되었거나 윤석열 정권의 반혁명으로 파괴되었던 민주주의의 회복적 실질화로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재천명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예외주의 내란 세력의 움직임에 증명하여 다중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물질적 헌법임을 주저없이 주장했다.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투쟁은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광장 점거와 직접 행동을 통해 국회로 하여금 탄핵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면 윤석열 탄핵 투쟁은 그보다 줄어든 수의 다중과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 암국동 등지에 집결하여 탄핵, 체포, 구속, 기소, 파면 등의 매 국면마다 해당 대의기관을 지휘하는 집단적 명령 행동이고 헌법 행동이었다. 다중들은 매 국면마다 거대한 집단 지성과 행동력으로 예외주의 내란을 패퇴시켰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다중의 이 빛의 혁명이 열어낸 공간이다. 윤석열을 패퇴시킨 빛의 다중이 열어낸 공간이다. 조기 대선은 빛의 혁명을 선거 형태, 선거 과정 속에서 속행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었다. 카페 조공업, 금속 노동자, 건설 노동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자폐 장애인,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 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중국인 2세 노동자, 농락하는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중고등학생, 술집 여자, 가정주부, 회사원, 사회활동가, 농사짓는 농부 등등인 이 빛의 다중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약탈된 국민주권의 회복이며 추가적 약탈 가능성의 종식으로서의 내란 종식, 또 하나는 정체성주의에 갇혀있는 국민주권의 구성적 혁신인 사회대개혁. 이 두 과제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민주적 체제 전환을 통해 실제적으로 극복하는 사회대개혁 없이 그 예외주의 내란은 촉진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란은 신자유주의 위기를 권위주의적 통치기제의 구축과 국민주권의 총체적 약탈을 통해 봉합하려는 반민주적 책략 외의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민기 선생이 부릅니다. 고향 가는 길. 내 고향 가는 길 뜨거운 남도길 저편 뚝 위로 기차는 가고 노중에 만난 사람 날 보더니만 나 걸어 내려온 길 되걸어 가네 에라 낯선 꽃 화사하게 피어있건만 쥐뿔이 여기저기 널리어 있어 화사한 꽃들일랑 뽑아버리고 쥐뿔이 질겅질겅 씹어나 뱉어보세 고향 가는 길 매서운 북녘길 찬바람 마른 가지에 윙윙거리고
바다에 푹 패인 구덩이 속엔 낙엽이 엉긴 채 살얼음 얼었네. 에라 눈보라 내 눈 위에 녹아 흐르니 내 더운 가슴에 안아볼 거나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 등거래 내 더운 눈물 뿌려 잎이나 내어보세. 내 더운 눈물 뿌려 잎이나 내어보세. 네, 저희는 지금 조종환 선생님이 지은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 577쪽의 맺은말에 해당하는 혁명 이후 사유하기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의 권력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국민 대중의 재헌 활력이다. 좌우 중도 사이의 집권 투쟁은 대의 권력 세계에서 주로 벌어지는 것이며 그 권력계는 국민 다중의 재헌 활력을 재현, 대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빛의 혁명이 시사하는 체제 전환의 핵심은 현행의 대의주의의 중심 체제를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주의에 대해 헤게모니를 갖는 섭정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는 것이다. 대의 권력의 교체, 즉 정권 교체 문제는 이 교체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대의제 중심 체제를 재헌 활력의 섭정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은 대의주의 수준에서 여당 권력을 야당 권력으로 교체하는 정권 교체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며 광장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이다. 이것은 공동체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삶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며 지금 한국 사회라는 배를 기울게 만드는 조건인 배바닥의 평행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대의제는 국민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체제인데 이 위임 체제의 본질은 대표자들에 의한 국민 주권의 전용이다. 주권의 대부분을 위임한 후 주권자는 대표자들의 시의 대상으로 놓인다. 이렇게 국민 다중이 주권자 아닌 주권자로 되면 국가 주권이 절대 주권인 것처럼 부상한다. 이것이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는 환상이 자라나오는 구조다. 대표자가 유권자에게서 임기 내에 자유로워지는 제일대의제에서 주권은 정기적으로 본래의 주권자에게 완료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완료는 새로운 박탈회로를 가동시키는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12.3 내란에서 확인되는 바 예외주의는 그 완료를 차단하여 주권 박탈을 영구화, 총체화하는 전략이다. 주권의 약탈이라는 점에서 예외주의와 대의주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 약탈이 계약적인가 폭력적인가, 주기적인가 영구적인가, 부분적인가 총체적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중도를, 파시즘은 우파를, 사회민주주의는 좌파를 대의세계에서 대표한다. 하지만 그것들의 그러한 경향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중을 수동적이고 무권력한 탈주권적 존재로 배치한다는 점에서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서로 공통적이었다. 국민이 주권자로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대의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과 봉기를 필요로 했다. 촛불혁명이 그랬듯이 빛의 혁명은 연성봉기다. 집회, 시위, 행진, 피케팅, 발언, 서명의 형태로 나타난 집단 봉기다. 이것은 헌법 제1조 제1항인 민주공화국의 위기에서 나타난 헌법 제1조 제2항의 주권력, 즉 구성활력의 물질적 현현이다. 빛의 시민들은 물질적 헌법 존재들이었고 빛의 광장은 물질적 헌법 공간이었으며 시민들의 요구들은 새로운 헌법에 대한 재헌적 상상이었다.
빛의 시민들은 자신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위임을 거부했다. 빛의 혁명 기관의 대표자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순간은 국민들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순간뿐이었다. 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체포, 구속, 기소, 파면에 이르는 모든 고비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권에 대한 파면이면서 동시에 예의주의화한 대의 권력에 대한 파면이었다.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헤게모니의 행동적 실증이면서 직접 민주주의적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웅변이었다. 광장에서 행동한 헌법적 주권자들은 누구였던가? 그것을 국민으로 표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념의 혁신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카페 종업원, 금속 노동자, 건설 노동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자폐 장애인,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 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중국인 2세 노동자, 몰락하는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중고등학생, 술집 여자, 가정주부, 회사원, 사회활동가, 농사짓는 농부 등등을 서술하기에도 국민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들 사이의 차이를 전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는 이주민, 외국인, 동물, 깃발, 트랙터, 스피커, 스마트폰, 택배, 오토바이가 남태령으로 배달해 준 담요, 펄펄 내리는 눈 등등을 추가해야 한다. 광장의 주권자는 인간, 비인간, 사물들의 혼성체였다. 물민들의 광장이었다. 빛의 광장은 국민주권을 물민주권으로, 시민주권을 다중주권으로, 국가주권을 생태주권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증언한다. 빛의 혁명의 헌법광장은 국민을 물민으로, 다중으로, 생태로 재해석하고 재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 물민, 다중, 생태의 필요와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자치기관들의 헌법적 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대의기관들이 이들의 필요와 목소리를 충실히 대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빛의 혁명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국민주권 정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을 엘리트들 사이에서 회전시키는 회전문 정부가 아니라 권력을 국민 다중 속으로 순환시키고 국민 다중의 힘으로 늘 새롭게 충전되는 다중자치적 공화정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의 광장 시민들은 대선을 통해 등장한 새로운 정부가 시민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개헌을 완성할 물민 주권의 정부일 것을, 물민 다중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할 평등 정부일 것을, 물민들 사이의 생태 관계의 표현인 기후가 오늘날 처한 비상사태를 기존 생태관계의 혁명을 통해 극복할 기후의 정의 정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은 1592년 3월 26일에 여수에서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정환 선생님이 최근에 펴낸 빛의 혁명 183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3월 26일 맑았다. 우후와 송일입이 남해로 갔다. 늦게 동원으로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5순을 쏘았다. 우리 부모 병들어 누신 지 3년에 뒷산에 약초뿌리 모두
모두 캐어드렸지. 나 떠나면 누가 할까. 병드신 부모 모실까.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르냐. 아침이면 찾아와